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요즘은 TV나 신문만 보면 일자리 참사 혹은 고용 참사, 일자리 쇼크, 고용 쇼크, 이 말이 그냥 춤을 추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완벽한 팀워크를 갖추고 결과에 직을 걸고 임하라,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두 사령탑 모두 전격 교체하겠다는 의중까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뭔가 비장한 각오를 했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할 때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놓고 일자리 정부, 일자리 중심 경제를 추진하겠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취업자 증가 수가 5,000명으로 고작 5,000명으로 떨어지니까 다급해진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부딪힌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과연 원팀을 이룰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지난 일요일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도 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을 손봐야 된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장하성 정책실장은 연말에 가면 좋아질 거다 하면서 아예 일축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한 팀으로 직을 걸고 일하라? 글쎄요, 각자 직을 걸고 일하겠죠. 그것도 또 불협화음이 계속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은 진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성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7월 청년 실업률이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와, 전체 실업률도요,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은요, 일본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만 유독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취업자 증가가 고작 5,000명이라니요. 그래서 쇼크란 말, 참사란 말이 만연하는 거예요. 보통 30만 명은 늘어나야 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000명이면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하다, 아니 IMF 외환위기 수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원인이요? 원인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잖아요. 기업인이나 저같이 소위 국밥집을 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모두가 하나같이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고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29.5%가 늘어났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예 이 하나가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게다가 근로시간을 성급하게 단축했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비용이 증가하니까요. 대기업이야 이미 3교대 체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실행을 하고 있지만 중견기업만 하더라도 2교대로 대기업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 3교대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고용 비용의 증가는 기업이 부담할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비용이 오르니까 가격은 또 오를 거고, 그러면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탈출구요? 분명히 확실한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러나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인구 감소나 산업 구조 조정, 자동화, 온라인 같은 이런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 고용을 악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국밥집을 하는 저나 자영업자나 편의점을 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건가요? 글쎄요.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건가요? 그것도 글쎄요네요. 심지어 말이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 고용 참사의 원인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와,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37만 9천 명이 증가했어요. 지금 5천 명으로 떨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지금 벌써 1년이 지났고, 그러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이 필요한데 또 남 탓. 답답합니다. 해결책이요? 탈출구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밥집을 운영해보니까 어렵더라. 제과점을 운영해보니까 어렵더라. 편의점을 운영해보니까 어렵더라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업종별로 좀 차등화 좀 하자. 근로시간 단축도 한꺼번에 하지 말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년 동안 주 52시간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뭔가 작은 탈출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길을 살려줘야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법인세를 인하해주면서 친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너도 나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는 뭐예요? 결국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한다는 것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기업인들이 범죄자처럼 적폐로 몰아낼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을 주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적폐의 대상이라면 기업인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가지고, 혈세를 가지고 막는다는 생각은 빨리 버리시고 성장을 위한, 거기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인들에게 길을 살려주는 일이 더더욱 시급합니다. 돈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도 혈세, 국민의 세금을 넣지 않아도 기업인들은 길을 살려주면 거기에서 으쌰 힘을 내서 더 성장을 이뤄 나갈 겁니다. 제발이지 현장을 보고 핵심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검증도 안 된
경제 정책으로 국민들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